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로미 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21일 오후 10시 34분 똑같이 일요일날 본방 시작했습니다. 좀 시작 전에 제가 오늘 얼마만큼 좀 걱정을 하고 좀 긴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굉장히 긴장한 상태고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중간에 스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아니면 그냥 대충 보시다가 혹시라도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부터 이로미 스터디 극장의 과학 컨텐츠, 천문, 우주 관련 컨텐츠를 할 때 항상 했던 얘기인데 과학은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 라고 학자들이 그런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많은 가설들 중에 가장 오류가 적은 걸 정설로 하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무조건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이렇게 강압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무언가 설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온 것들에 대한 걸 조금 보완하면서 가는 걸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제발 부탁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 게시판이나 아니면 저희 우리 지금 본방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요. 그냥 와서 딴지 걸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냥 기습적으로 딴지를 걸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용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나씩 다 모아놨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구평면설 1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지구평면설에 대해서 오늘 1을 설명을 할 거고 전반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나중에 한번 제 그 유튜브 파일에 밑에 댓글들을 정중하게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는 건 우리 토론의 자세로서 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 주장을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타당한 근거로서 이야기해 주신 것들을 종합해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2탄으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조금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저게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정도에서 끝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천체, 행성. 어쩌면 아주 옛날부터, 정말 옛날부터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궁금했던 겁니다. 하늘에 있는 저것이 무엇일까? 저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저렇게 밝게 빛날까? 따라서 별자리 이야기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에 대한 미신적인 이야기도 많이 생겼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미지의 세계이자 그만큼 인류가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은 더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원전에 최초로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오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기원 중학교 때도 나오긴 하지만 바로 천동설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에 이제 지구가 중심인 설이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다. 고대의 대표적인 우주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믿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정을 했고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굉장히 보편타당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기원전 4세기가 되어서야 구의 모습인 걸 알고 그때부터 과학적인 접근을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갈릴레오 이야기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19세기, 20세기,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거치며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들이 또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충돌이 시작됩니다. 기원전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한 이야기에 어마어마한 부딪힘이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이야기, 바로 지구는 라운드다 아니면 플랫, 평평하다. 이 두 가지 이론이 드디어 붙기 시작합니다. 어이가 없으시죠? 무슨 개소리야? 나사가 올라와가지고 사진도 찍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둥글지. 네, 압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뭐야 이거? 이걸 왜 따져?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과학적으로 모든 게 증명이 다 된 부분이기도 하고 이미 우리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걸 많은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 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퍼지고
웹상 그리고 유튜브상으로 미친 듯이 퍼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 이야기에 불을 붙인 게 바로 누구였냐면 이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왕년의 농구 스타 샤킬 오닐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팟캐스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구는 평평하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평평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전용기로 여행을 했는데 자기가 간 모든 곳에는 다 지평선 일자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일자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직진을 하잖아요. 내가 비행기 타고 직진하는데 만약에 지구가 둥글다면 계속 직진을 하게 되면요. 둥글면 이렇게 올라가야죠. 제가 오늘 일부러 동그란 거 갖고 왔는데 이게 지구가 둥글다면 비행기 입장에서는요. 직진으로 가면 이렇게 해서 우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주로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구로 가는 건 내가 그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고 있는 건데 따라서 지구는 평평하다. 평평한 지구에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분이 주장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명 떡밥이 던져집니다.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납니다. 오늘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할 버락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의 또 어떤 이상한 언급 가지고도 또 난리를 펴요. 지구의 평평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맨 마지막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가 문제가 좀 되기 시작하는 거냐면 아니 그러면 뭐야? 진짜 평평한 거야? 사람들의 호기심은 항상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좀 자기가 알던 것과 다른 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무언가 좀 내용이 붙게 되면 진짜 그런가? 라고 하게 되고 거기에 내용을 서서히 믿게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믿으시는 분들과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으시는 분들 이 두 분들 사이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우리 무조건 팩트 하나는 딱 전달하고 얘기할게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바로 일단 명칭에 대한 정리부터 좀 얘기하고 갑시다. 이게 여러분도 정확히 저하고 지금부터 말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flat earth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flat earth라는 건 지구 평면설이에요. 설이라고 불러요. 지구 평면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구는 구형이다 형태 있죠. 이거는 지구 구형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과 론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설은 가설이에요. 론은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은 검증을 거쳐서 오류가 가장 적다라고 얘기하는 걸 론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외에는 다 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인정을 좀 해주세요. 이건 일단 지구가 평면하다는 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래 알고 있는 건 지구가 구형이다라는 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흔들려버리면 그냥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가설이 이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론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부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게 중요한 거니까 제발 안 이꼽게 듣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명칭 정리는 분명히 된 것 같아요. 지구 구형론과 지구 평면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건 분명히 무엇을 받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요. 서두가 길었습니다. 워낙에 예민한 소재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딴지도 많이 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지구 평면설 즉 The Flat Earth라고 부르는 요 내용에 대한 것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lat Earth. 작년 한 2016년부터 전 세계의 유튜브 및 요즘엔 국내에서도 많은 자료들이 소개되고 있고 번역되어 심지어는 강의까지 하고 계신 분들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은요. 지구가 평평한 도매 형태이며 행성, 태양계, 우주는 전부다. 전부 나사가 만든 일종의 픽션이다.
일종의 픽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바로 플랫어스의 가상안입니다. 지구는 하나의 둥근 면, 하나의 둥근 모양을 띠고 있고 구가 아니에요. 면의 형태예요.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하나의 돔의 형태로 해서 플랫어스가 이런 모양을 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플랫어스에 대한 조금 표면적인 그림을 조금 보여드리면 실질적으로 이런 모양이에요. 보시다시피 지구가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렇게 위에 돔의 형태, 약간 고체 재질의 무슨 돔의 형태가 있으며 그 바깥쪽에 물이 있대요. 물이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과 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번갈아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플랫어스의 기본적인 모양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구 평면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남을 비판만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지구 평면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기원전에는 중력 같은 기본적인 과학 지식이 없으니까 사실 지구 평면설이라고 부르는 건 기독교 계층의 특정 종교 같은 데에서 지지를 좀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성경에 지구가 내 뭉퉁이인 것처럼 묘사한 언급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책이냐면 예를 들면 요한묵시록 제7장 1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땅 내 모퉁이에 천사가 하나씩 서서 땅에 내 바람을 제지하여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내 모퉁이라고 해서 지구는 평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로 많이 갖고 온 겁니다. 이때 당시 옛날에는 천동설도 되게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가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알았고 갈릴레오 재판 당시에도 학계는 프톨레마이오스의 근거로 천동설이 대세였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북극이 바로 이 플랫어스의 중앙에 있고요. 플랫어스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외곽 있죠. 이 외곽이 남극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둥근 플랫의 형태를 이렇게 둥글게 띄는데 이 가운데가 북극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깥쪽이 남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 구형설, 그때 당시의 가설이었던 내용에선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가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기원전 330년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구체라는 증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엇보다 로켓, 인공위성이 얻어낸 지구 사진 가지고 이미 지구는 구형론이다라고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구형론이에요. 근데 아직도 딴지를 거는 몇 가지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유럽에 특히 영국에는 평평한 지구학회라는 게 있어요. 평평한 지구학회라고 해서 평평한 지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있는데 이 시작이 1800년대 영국의 사무엘 러버텀이라는 사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라고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을 할 때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이분이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진짜 과학자신 거예요. 굉장히 저명하신 과학자신데 이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신 겁니다. 이분이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한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골 때려요. 뭐냐면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이분의 사무엘 러버텀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포드 강이요. 영국에 있는 베드포드 강에서 높이의 실험을 해봤는데 측량을 결정해 본 결과, 그러니까 수평선에 대한 그 측량을 결정해 본 거예요. 측량법으로.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구의 모양, 대체 이게 구의 모양이라면 나와야 될 곡률이요. 곡률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곡률이라는 게 나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베드포드 강에서 실제로 높이 실험을 해서 수평선에 있는 곡률을 계산해보면 곡률이 나오지 않아요. 곡률이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진짜요. 베드포드 실험을 실제로 확인해보시면 곡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그냥 직선처럼 보여요, 정말로. 수평선이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냐면 높은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쨌든 수평선이라고 해도 어쨌든 구라면 약간의 곡률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는 건 맞는 소리예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지만 분명한 건 곡률이라는 게 생겨야 돼요. 안 생기면 안 돼요. 근데 베드포드강 실험에서 해봤지만 실제로 측량 결과가 실제 수평선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포드 실험이라고 이 로버텀 이분이 하신 실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에요. 그런데 이 실험이요. 여러분 그냥 지금 우리가 딴지를 걸 게 아니고 일단 이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자고요.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생각이요. 제가 오늘 다 준비해왔으니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베드포드 강에 대한 거 있죠. 여러분 베드포드 강에 대한 이 일명 곡률 계산 있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계산법이에요.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왜 유명해졌는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갑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 곡률에 대한 주장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원반 형태를 띠게 됐으며 중심에 북극이 있다. 가장 원반의 가장자리 형태에는 얼음벽, 즉 남극 대륙이 있다. 태양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도매 형태에서 태양과 다른 땅에서 꼴랑 4,800km 높이에 있고 우주는 그 위 5,000km에 있다고 얘기를 했고 태양의 실제 크기는 지름이 55km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천체 운동에 대한 말들을 하나씩 다 끼워 맞추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모양이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이런 모양.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요.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해서 그거에 대한 모든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현상들이라고 부른 것 중에 일부분들이 다 설명이 되기 시작을 해버립니다. 마치 예전에 천동설과 지동설이 약간 구별이 안 간 것처럼 실제로 뭐 세차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역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여지는 뭐 금성에 대한 모양 이런 거 아닌 이상 그런 게 밝혀졌을 때서야 역설인데 라고 해서 끝냈을 때가 아닌 이상 지금 이것도 여태까지 있는 내용에 대한 거를 말을 다 이제 어떻게 다 해본 거겠죠. 플래시라는 걸 놓은 상태에서 지구에서 벌어지는 밤낮의 현상 뭐 이런 것들부터 여러 가지 이제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여기다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도매 형태가 있으며 이 안에 달과 그리고 해가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의 띠가 있다. 저도 이해 안 가는 거 알아요, 여러분. 저도 이해 안 가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평한 지구학회가 지구 구형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요. 어떠한 얘기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있잖아요. 이렇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내용을 퍼다 나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생겨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야, 이게 말이 맞다면 나사가 왜 우리를 속여? 야, 나사가 우리를 뭐하러 속이냐? 나사가 왜 우리를 속여? 나사가 다 속였대요. 나사가 모든 행성의 사진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속이고 우리한테 다 숨긴 거고 뭐 그거부터 해서 또 위로 갑니다. 뭐 일루미나티부터 가고요. 뭐 프리메이슨까지 올라가서 모든 걸 다 숨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위성을 쏜 것도 다 뻥인 거예요. 뭐 인공위성을 쏘건 뭘 쏘아 올리건 다 뻥이다 뭐 이거예요 지금. 네, 그렇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굉장히 어이가 없었던 주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마이크로칩스와 패스트푸드의 그 일명 정신 조종을 당했다라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주장의 가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이상한 소리예요. 그래서 이건 일단 버릴게요. 일단 버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이따 들으시면 다 이해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달이 대기권 내에 있습니다. 내가 되게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뭐까지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것도 그냥 들으세요. 중력은 거짓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중력이 없어야 되거든. 중력은 실제로 없고 지구가 약 9.8m/s로요. 가속도로 가속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력과 비슷한 현상이 나는 것뿐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게 어떤 얘기예요? 라고 궁금해하실 만한 게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건 왜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상식하고 다 안 맞는 거예요. 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까드릴게요. 하나씩 까드릴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진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없애드릴 거예요. 뭐 별도 만든 거래요. 하나씩 다 비판하고 까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구 평면설에 대해서 믿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주장했던 베드포드강 곡률계산법이라고 했다. 그 베드포드강에서 곡률계산이 안 나왔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휘어져서 보이지 않는다. 지평선이. 수평선과 지평선이 이게 없다.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거 진짜 유명하다.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이때 당시 이 실험을 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건 측량 실수다라고 이미 따져요. 측량이 뭐가 잘못됐냐면 여러분 혹시 영국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영국이 어느 쪽에 있죠? 영국은 혹시 아십니까? 유럽에서 북반구에서 위쪽에 계신 거 알고 계세요? 굉장히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적도 지방보다 위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북위 50도 쪽으로 북극권에 가깝게 있는 게 실질적으로 영국이에요. 따라서 영국은 구체로 봤을 때 아래쪽 적도 지방보다 위에서 곡률이 더 낮게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베드포드 강에서 했던 곡률 계산법이라는 게 틀려서 이거 혹시 약간 공학 계산하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곡률 계산법에 대한 오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이버에 쳐보세요. 곡률 계산 오차라고 치면 나와요. 곡률 계산 오차라는 건 존재합니다. 곡률 계산 오차라는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요. 실험이 정확해도 평평의 근거로선 부족한 거에 대한 이미 가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하셨던 로버텀이 하셨던 이 베드포드강 곡률 계산에 대한 부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앞으로 그냥 발전한 거예요. 앞으로 그냥 발전한 정도의 이야기인 것뿐이에요. 발전한 겁니다. 발전.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태양이 5,000km, 4,800km 위에 있고 그 위에서 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평평한 지구요.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에 이렇게 돈다고 하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백야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북극권 쪽은 1년 내내 백야여야 돼요. 이게 맞다면 늘 백야여야 되고 가장 테두리라고 얘기하는 남극권은 항상 어두워야 돼요. 1년 내내 밤이어야지만 이 이론이 성립이 돼요. 안 그럼 말이 안 돼요. 백야라는 부분에 대해서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모양이 맞다면 실질적으로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잠깐 나타나는 것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늘상 북극은 백야 현상이 나타나야 되지만 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 더 끄트머리 쪽. 그러면 당연히 여기 끄트머리에 있는 일명 남극의 얼음벽이라고 부르는 부분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다면 계속 어두워야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요. 또 하나 더. 제가 이거는 계산해 왔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아까 중력이 없다 그랬고
뭐 9.8m 축 사이클로 대충 뭐 가속도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여러분, 물체의 속도의 정의는 여러분 이거 몰라도 돼요. 물체의 속도는 가속도 곱하기 경과 시간에다가 원래 속도를 더하는 겁니다. 이게 물체의 속도의 물리학 법칙이에요. 근데 이 식에다가 지금 아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중력 가속도를 밀어붙이고 속도가 원래 없는 0이라고 계산하면 이 속도로 발전하면 354일 뒤에 광속이 됩니다. 속도가 광속이 된다고.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거예요. 리미트가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속이 돼버려요. 속력이 광속이 돼버리면 뭐가 박살이 나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 모든 물체는 광속을 넘기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리부터 박살이 나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들이 평평한 지구학회에서 주장했던 뭐 지구가 9.8m 정도의 속도로 달린다.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어쨌든 이게 맞다면 지구는 354일 만에 광속의 속도로 도달해야 되고 그 이상 계속 빨라져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그치, 타임머신을 타고 난리가 나겠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일단 물리학 법칙 자체도 어긴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리가 잘못된 거야. 물리학 법칙이 잘못된 거야. 나사가 숨긴 거야. 패스트푸드를 먹어서 네가 지금 정신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인정하고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이해는 할게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가설이시잖아요. 저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구가 구형이다라는 걸 믿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 론을 믿는 사람이고 지금 현재 새로운 가설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설을 갖고 오신 거면 지구 평평설은 정말 죄송하지만 지구 구형 론에 대한 걸 비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비판이 없이 지구가 구형이다라는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가설을 비판한 내용을 가지고 아니 야 그거는 뭐 정신 조종이야. 아 이거는 있잖아 뭐 중력 가속도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론이 설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설이 론을 깨야죠.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설이 론을 깨야죠. 천동설과 지동설 같은 얘기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지구는 평평해? 아 몰라. 평평해. 그냥 평평한 거야. 이건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좀 그래요. 아 이거 너무 자극적인 얘기일까봐 너무 죄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시 불 좀 켤게요. 추천 감사합니다. 자,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구 구형 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구가 구형이다라는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지구 평평설을 믿으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한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구가 구형이라는 확실한 증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 부탁이지만 제가 지금부터 지구가 구형이라는 반박이 힘든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걸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읽어볼게요. 정중하게 읽어보고 그렇구나. 근데 그냥 기존의 물리학 법칙이 잘못된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까지 이 지구가 발달하고 지금까지 온 모든 과정을 비난하시고 비판하시는 거여서 저는 그건 조금 논리에 안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설이 론을 이기려면 이걸 깨야 된다는 걸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로 설명이 안 되는 9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조만간 한국에서 좀 인기가 많아질 거예요. 와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든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지구 평평론에 대해서 플랫어스에 대한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실제로 멀리 보잖아요. 수평선이면 이렇게 좀 휘어야지. 근데 이게 왜 직선이냐는 얘기예요. 수평선은 직선으로 보이는 게 맞아요, 여러분.
직선으로 보입니다. 아니 왜 직선이냐고. 어째서 직선인 거예요? 곡선이어야죠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가지고 제일 많이 따지세요. 그리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물의 높낮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세요. 아까도 어떤 분이 썼는데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면 자전의 원리 때문에 물이 모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지구과학을 보시면 적도지방에 물이 양쪽으로 몰려 있어요. 혹시 이 그림 알고 계십니까? 지구가 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대기대순환이에요. 대기대순환의 원리로 배는 옛날부터 이동을 했습니다. 플랫어스의 구조에서 대기대순환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예요. 대기대순환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요? 대기대순환과 지구가 도는 자전적 원리로 분명히 저 중앙에 물이 쏠리는 건 사실이에요. 저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니뇨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저 지구의 모양에 보이는 저 일명 대기대순환의 모양이 있죠. 저게 지구가 자전하는 힘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 저게 과연 지구가 평면이다라는 평면설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뻥이에요. 그냥 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한 얘기지만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규칙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해류가 이동하는 것도 저 바람에 대한 이동 원리로 확인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요. 다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퍼온 영상인데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왜 지구에서 수평선을 보게 되면 곡선으로 안 보이고 직선으로 왜 보이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입증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을 라인을 쫙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직각으로 한쪽으로 꺾겠습니다. 그리고 쫙 또 가겠습니다. 쭉 가고요. 다시 직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쫙 올라가면 보이십니까? 어딘가 만나죠. 만나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직각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평면상의 삼각형이 아닌 구면의 삼각형의 원리입니다. 구면의 삼각형의 원리예요. 그림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바로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입니다. 구면에서 직각의 거리로 나가게 되면 그 세 꼭지점은 뭉치게 됩니다. 직선의 형태예요. 직선의 형태라고. 직선입니다. 여러분 이걸 신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미 있는 학설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의 특징, 이 명칭은 구면삼각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면삼각형이 바로 이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곡선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직선이에요. 직선이 구에 들어가면 그게 곡선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 증명도 다 된 부분이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수평선을 이렇게 봤을 때 왜 꺾이지 않아요? 직선이니까요.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는지까지 증명한 거 맞죠? 비행기는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는 직면으로 직선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 꼭지점을 연결해보면 곡선으로 잘 다니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곡선인 거지 지구가 구의 형태니까 실제로 구의 형태라고 해도 어차피 직선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저게 바로 구면삼각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면삼각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수평선이 꺾이지 않는가? 여러 가지 원리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곡률오차. 지구 표면이 구상 표면에 있어 연직면과 교선, 즉 수평선은 원호로 보게 되어 대지역에 있어서는 수평선에 대한 높이와 지평선의 높이와는 다를 수 있다. 곡률오차. 네이버에 쳐보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 모르셔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오차라는 건 존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론상으로 봤을 땐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꺾여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따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설명을 해주시면 저도 조사를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이미 법칙이 설명이 된 거야. 그리고 방금도 증명해줬잖아요.
이건 됐어요.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야에 대한 얘기도 했죠. 두 개 얘기했고, 세 번째가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밤이다? 그건 뭐 말이 안 되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니까. 지금 40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 대한 이론 원리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바로 이건데, 이거. 나사가 찍은 겁니다. 나사가 찍은 거예요. 그럼 이거 사기예요? 이게 지금 사기라는 겁니까? 나사가 이걸 찍었는데 나사가 지금 이걸 사기를 치고 우리를 다 속이고 있는 것이다. 왜요? 무슨 이유로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왜 숨기려고요? 아니, 난 모르겠어요. 이걸 왜 숨기는지도. 따질 원리도 없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어떠한 걸 얘기해도 굳이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프리메이슨 이거 숨겨서 뭐하게. 어째서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반박근거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수평선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삼각형, 구면의 특징. 그 다음이 아까 공률오차. 그리고 아까 백야현상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지금 모든 둥근 것들. 요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 제가 다섯 번째 팩폭도 한번 가려볼게요. 다섯 번째 팩폭입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여기까지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뭐냐면 이거 배우신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남자 군대 갔다 오면 다 알아요. 남자는 이거 포병 갔다 오면 다 알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필자들 다 무시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코리올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선 전향력이라고 불러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게 미사일을 빵 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왜냐면 지구는 도니까 시간적으로 날아가면서 돌잖아요. 그래서 우리 포병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전향력 시간 계산해서 옆쪽으로 쏘잖아. 오른쪽으로 돌면서 쏘잖아요. 전향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약간 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거 군대 갔다 오면 다 알잖아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전향력은 그러면 지구 평면설상에 따지면 전향력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보고 싶어요. 근데 전향력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전향력도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저건 그냥 사람들이 그러기에는 대한민국 군필자들이 열받죠. 가가지고 열심히 포병 들고 개사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궁금한 바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요. 저거는 뻥이다. 뻥이요? 그럼 미국이 어떤 나라가 어느 미사일을 쏠 때 저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막 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딴 나라 맞으면 저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이제부터 좀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부터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지금 저희 방에 있는 우리 수정이가 아마 호주에 갔다 왔죠? 수정이가 아마 호주에 갔다 왔을 거예요. 수정이가 아마 호주에 갔다 왔을 겁니다. 호주는 남반구입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실제 남반구의 별자리 지도입니다. 북반구와 모양이 정반대예요. 북반구와 모든 게 반대로 보여요. 별자리가 정반대라고요. 이거를 지구 평면설로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반대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걸 만약에 까시려면 호주에 있는 모든 천문학자를 다 비판하셔야 돼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면 절대로 어디에서 보든 북극에서 보든 남극에서 보든 무조건 모든 별자리는 똑같이 보여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북반구와 남반구는 별자리가 반대로 보이냐는 겁니다. 이 문제죠. 이 문제죠. 그리고 더 간단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더 간단한 얘기. 세계 일주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했대잖아. 한두 명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많아요. 최초가 파르디난드 마젤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 나중에 그냥 죽긴 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그 세바스티안 엘카노라는 사람이 와서 같이 했어요. 근데 뭐 어찌되었든 간에 이분 말고도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얼마 전에 프랑스인이었던 코벨이라는 사람이
49일 만에 횡단했습니다. 만약 지구가 평평하다면 아마 평평설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구의 맨 끝에 있는 남극의 얼음벽에 닿아야 돼요. 그거 왜 안 닿냐고요? 왜 돌고 돌아오냐고요? 서쪽 방향으로 출발해서 쫙 한 바퀴를 돌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약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세계일주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계일주를 이렇게 돈 거다라고 하실 건 아니죠? 플랫어스에 대한 모양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혹시 플랫어스의 모양에서 이걸 이렇게 돈 거다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두시면 옆쪽을 그럼 계속 지금 그 남극의 벽을 보면서 돌았다 놨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저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겁니다. 누구도 빼도 박도 못하는 것 하나, 바로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부정하실 건지가 진심으로 의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부정하실 겁니까?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유럽과 미국에서 핫이슈로 미친듯이 끌어오르고 있는 지구 평면설입니다. 180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거고요. 지금까지 와서 또 한 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과학을 발전시킨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비판과 비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구 둥글다라는, 지구가 구형론이라는 부분을 지구 평평설이 비판을 하려면 설은 론에 대한 부분을 비판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가설에 있는 내용으로 그럼 이건 뭔데? 가설이 이런 게 있잖아. 이건 안 맞잖아. 라고만 얘기하시는 건 론의 입장인 겁니다. 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의 역할은 론을 깨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을 저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생각을 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1탄이라고 만든 거였고요, 제목을. 더없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열심히 유행하고 있는 지구 평면설에 대한 분명히 모든 반박 근거에 대한 9가지, 약 8에서 9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 드렸어요. 저는 이게 지구가 둥글다라는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둥근 지구에서 나타나는 실제 현상들이에요. 이걸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그 학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구 평면설로 설명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솔직히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별자리.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지가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진심으로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설은 론을 이기려면 론을 부셔야 합니다. 론을 부실 수 있는 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죄송하지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저렇게 쓰시는 거는 아까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의 생각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누군가의 생각과 누군가의 신념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깔 필요는 없어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할 필요는 없으니까. 단 어느 정도 토론에 대한 부분은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말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싸우기 시작을 해요. 너 뭔데 이 새끼야, 반말해 이 새끼야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토론의 문화가 아닌 잘못된 이상한 문화 쪽으로 많이 쏘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말씀.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지구가 구형론을 믿고 있습니다. 구형이라는 확실한 증거들에 대해서 일단 8가지에서 9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냥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의 범주와 틀림의 범주를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틀림에 대한 얘기와 다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건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서 180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앞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회가 존재해서 그래요.
학회가 존재하는 내용들 때문에 학회 자체를 우리가 비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중간 내용을 조금 더 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들이 와서 아무런 근거 없이 따지는 거라면 어쩔 수가 없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영국에 학회가 있어서 그 학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비판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무조건적인 비판. 그러니까 서로 토론하고 대화해서 무언가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으로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 이거 외국은 지금 인기예요. 자, 제가 영상을 이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말이 많았어요. 전 미 대통령 오바마의 연설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오바마가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겠습니다. Not enough just to give people a megaphone. And that's why your power and your responsibility to dig and to question and to counter distortions and untruths is more important than ever. A job well done is about more than just handing someone a microphone. But it's to probe and to question and to dig deeper and to demand more. 이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직접 조사해보고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더 깊게 파보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저도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걸 비판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라고 하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무언가 합의점을 도출해가는 것이요. Because while fairness is the hallmark of good journalism, false equivalency all too often these days can be a fatal flaw. If I say that the world is round, 됐죠? 만약 내가 세상이 둥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다른 이가 세상이 평평하다고 주장한다면 and someone else says it's flat,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지금 인기를 끄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이런 얘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던 거예요. that's worth reporting. 보이시죠? 이거 가지고 평평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말 한마디, 그것은 충분히 보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라는 저 말을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인정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건 보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다 받아들여 보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예요. But you might also want to report on a bunch of scientific evidence that seems to support the notion that the world is round.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과학적 근거,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과학적 근거 또한 보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어떻든 보고할 만한 가치들은 하나씩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둥글다, 평평하다, 다 들어봐야 된다. 모든 걸 다 받아들여 보고 고민을 해봐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가 무조건 배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번 드러나 봐보자고. This BS about the earth being flat is getting out of control. 예전에 래퍼 B.O.B가 한 번 했던 얘기예요. 래퍼 B.O.B도 이런 얘기 했었어요. Can you please help us? All right, hold my sandwich. Oh, sure. Okay, I'm sorry. Here, you take that. Here. You want to? Oh my God. Okay. The earth isn't flat. And by the way, this is called gravity. 이렇게 했던 게 있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린 거냐면 이제 여기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보십시오. And with that, I just have two more words to say. Obama out. 저거요. 됐죠? 저겁니다. 오바마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구가 구형이다라는 구형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프리카 뭐 트위치, 유튜브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건 아마도 제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비판과 비난과 욕설이 제 댓글에 달릴 거라고 당연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욕설은 조금 삼가해 주시고 토론과 생각의 자세로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탄입니다. 1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걸 다시 또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그 밑에 댓글 내용을 보고 다시 내용을 만들 겁니다. 저는 딱 2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원 아웃. 감사합니다. 김원이었습니다.